안녕하세요, 드림쌤입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워진 날씨에 웅크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깨도 좀 움직이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평택 지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특별히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자료는 아래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집은 비슷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브랜드 아파트고요. 평형이 29평으로 같습니다. 층도 23층과 22층으로 꽤 높은 위치에 있죠. 동일하게 또 단지에서 신호등만 한번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아파트는 서로 1.5km 거리에 있는데요. 지제역에서는 각각 2에서 3km 거리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평택 지제역을 아시나요? 1호선 지하철이 지제역을 지나는데요. 평택역 바로 전에 정차를 하는 역이고요. SRT 열차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SRT는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을 하고요. 동탄, 지제, 천안을 거쳐서 목포와 부산까지 가는 고속 열차입니다. 저도 이용을 해봤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올 때 KTX보다 늦은 시간까지 이 SRT 열차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원에서 출발을 하는 KTX가 이 지제역에도 정차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GTX A와 C도 정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런 교통 호재를 품은 평택 지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4년 1월 29일에 매각이 진행이 되는 23타경 41551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입니다. 감정 가격이 5억 6천만 원이었고요. 두 번이 유찰이 되면서 현재는 반값인 2억 7,440만 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반값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정 가격이 좀 많이 지나칩니다. 23년 3월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이전에 최근 거래가 없어서 과거에 고가였던 시기의 시세를 참고한 건데요. 그래도 좀 높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 유찰이 된 거고요. 현재는 최저 가격이 2억 7,440만 원이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의 최저 가격이 4억 1천만 원이니까 1억 3, 4천만 원이나 싸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꼭 낙찰이 될 만한 금액이죠. 이제 두 번째 아파트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힐스테이트 경매가 먼저 진행이 되고 약 20일 후인 24년 2월 19일에 진행이 됩니다. 23타경 44789 평택 센트럴자이 2단지인데요. 감정 가격이 4억 3,600만 원으로 한 번 유찰이 돼서 3억 52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의 매물 최저 가격이 감정평가랑 비슷하게 4억 3천만 원이라서 1억 2, 3천만 원이 싸게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정보지 기준으로 조회수가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에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는 한 번 유찰이라고 검색하지 않고 그냥 걸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감정 가격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찰이 되고 나서 현재의 최저 가격하고 매물 최저 가격의 차이가 둘 다 1억 이상 벌어진 게 동일한 상황인데요. 유찰 횟수는 다르지만 이 두 사건 모두 이번에 진행되는 일자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봤을 때 이 아파트들은 1호선 지제역의 동편에 있습니다. 아직 지제역의 서쪽으로는 개발이 안 된 상태고요. 동편으로 많은 아파트와 공원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되는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 사이에는 호수를 품은 모산골 공원이 있고요. 평택지원에 자주 가고 있는데요. 이 부근은 아파트들이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신도심 같은 느낌이고요. 평택역 쪽으로 가면 오래된 아파트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지제역의 북서쪽에는 삼성마을과도 같은 고덕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그 북서쪽에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지제 못지않게 입주를 했거나 예정인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죠. 이번에는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일자 순서대로 힐스테이트를 1번이라고 하고요. 자이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 힐스테이트의 장점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이 무려 4개라는 것입니다. 30평도 아니고요. 29평인데 방이 4개나 나오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앞뒤에 있는 발코니 서비스 공간이 정말 넓어서 방을 4개나 만드는 게 가능했던 거죠. 두 번째, 144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세대가 많아서 관리비가 10만 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파트 단지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어서 버스를 타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지제역과 아파트 사이에는 평택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길이 뚫려 있지가 않아서 역으로 갈 때는 조금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제역까지 차로는 6에서 7분 거리고요. 버스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단지 상가 이외에 음식점이나 상점이 조금 부족한 곳이고요. 산업단지로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동네의 끝이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래서인지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럼 이번 자이의 장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자이 역시 팬트리 공간이 넓어서 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9평이지만 방의 개수가 4개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두 번째, 850여 세대로 이곳도 적지 않은 세대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힐스테이트에 비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상가 같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건너편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고요. 식당도 몇 군데가 있는데 옆 단지들에 있는 상가가 아주 많아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이의 단점은요, 지제역에서 3km 거리로 조금 더 멀다는 점이고요. 버스를 탈 때 이 단지 말고 옆에 있는 1단지 정류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제역과 반대편인 동쪽으로는 개발이 되지 않아서 자이 2단지 역시 아직은 동네의 끝자락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점이 정말 많죠. 2018년과 2017년에 입주를 해서 연식도 비슷하게 7년에서 8년 차이인 아파트입니다. 둘 다 주인이 거주 중이고요. 등기부등본상에도 인수할 권리가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선 1번 힐스테이트 2차의 경우에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로 감정가액에는 대지권이 포함된 상태인데요. 조사된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매수인이 미납된 분양대금이 있을 시 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인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에 문의를 해봤는데 개인정보라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 시점에는 당연히 등기가 나오기 전이라서 모두가 미등기 상태로 입주를 하는 건데요. 분양대금이 모두 납부되지 않으면 분양회사는 현관문 열쇠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분양을 받은 게 아니었고요. 이 대지권 등기가 나오기 전인 2020년에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했던 당시에 대지권 등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채 거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대지권 등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김포 아파트가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그 건에서는 설명에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다라는 정보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또 미납이 있다라는 표시도 있는데요. 그 확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분양을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일반 거래를 한 거라 분양대금 미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두 아파트 모두 관리비 미납이 조금 있는데요. 조사된 금액이 힐스테이트는 3개월분이 밀려서 60만 원 정도고요. 자이는 한 달치가 밀려서 20만 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곳이라서 입주를 하는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동시에 늘고 있어서 인구의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개발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주택의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많은 인프라도 갖추게 될 테니까요. 계속 지켜볼 지역입니다. 한파가 몰려와도 생동감 있게 현장 사진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건강해야 다음 영상이나 수업 때도 또 이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실내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아파트에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시세조사 충분히 해보시고요. 경매 수업을 듣거나 컨설팅으로 저희와 이런 물건에 입찰 상담을 하실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